자, 이제 8장으로 이어갑니다. 자, 역률 개선 및 전력 측정 같이 살펴보는데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실기 시간에 우리가 엄청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리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하는 유도성 부하죠. 대부분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동기 모터죠. 여기에는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L의 성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상 무효 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이 전단에 병렬로 이런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를 해서 진상 무효 전류를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지상 무효 전류를 감소시켜서 역률을 개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자, 우리 전력의 삼각형 기억나시죠? 여기 피상 전력이고 유효 전력 이 부분이 전체 무효 전력이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에 이 역률각 세타 1을 갖고 있던 요것을 우리가 역률을 줄인다는 건 뭡니까? 이 무효 전력을 이만큼 줄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새로운 역률각 이 세타 2에 대해서 여기 피상 전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유효, 무효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역률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0도가 될수록 즉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1에 가까워질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무효 전력이 있었다면 이만큼을 우리가 개선해서 이만큼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이때의 피상 전력에서 이때의 무효 전력이죠. 이때의 무효 전력에서 이때의 무효 전력을 뺀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결국 우리 콘덴서 용량 QC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P 탄젠트 세타 1이 되는 거죠. 요 전력의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P 탄젠트 세타 1이 뜻하는 게 요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요거 세타 2로 바뀐 요만큼을 또 빼줘야 되는데 이 길이가 P 탄젠트 세타 2였죠. 그래서 이것을 P로 묶어내게 되면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해서 콘덴서의 용량 이 공식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래서 조상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어떤 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송전계통의 이런 무효 전력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우리가 상을 조절한다 그래서 조상설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는데 즉 코사인 세타를 1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역률을 꼭 그럼 개선해야 되느냐? 이 역률을 개선한다는 것은 코사인 세타를 거의 1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요 각 세타는 0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강화 공식 있죠? 전압 강화 공식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때 요것이 0이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0이 되면 이것도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면서 당연히 그만큼 전압 강화도 적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력 손실도 자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R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역률이 개선된다는 건 이 값이 커진다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 1입니다. 코사인은. 그래서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전 설비 용량 자체도 우리가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변압기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해서 피상 전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값이 역시 커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수전 설비 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조상 설비의 종류에는 전력용 콘덴서, 플로 리액터, 그리고 동기 조상기, 그리고 SVC, 그렇죠?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기 이런 것들이 조상 설비로 우리가 사용된다 그랬었죠. 자, 여기에서는 전력용 콘덴서, SC, 스태틱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하와 병렬로 접속해서 역률을 개선하게 되는 거죠.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무효 전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 전력용 콘덴서를 어느 정도를 달아야 될지를 계산할 거 앞에서 잠깐 다시 살펴봤지만
즉 이렇게 생겼던 전력의 우리 삼각형에서 무효 전력을 이만큼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만큼의 콘덴서 용량을 우리가 달아두어야 얘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QC는 여기 P 탄젠트 세타 1에서 요 값을 뺀 것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역시 P로 묶어내면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개선 전의 역률각 세타 1이 되고요. 개선 후의 역률각 세타 2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뭐 요거 당연히 또 요것도 탄젠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코사인 값으로만 주어지게 되면 사인은 뭡니까?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건 군더더기죠. 요거는 별도로 외울 필요 없이 그렇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엄청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역률 개선의 효과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전압 강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전압 강하 공식 루트 3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v분의 p에 여기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이 i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서 이 i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p를 루트 3v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걸 여기에 집어넣어서 정리한 것이지 얘가 나온 거죠. 코사인으로 이건 약분돼 버린 거고요. 또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모두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역률을 계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코사인 세타가 1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돼 버리니까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전압 강화가 감소했고요. 앞에서 본 대로 전력 손실도 감소했죠. V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 요거였죠. 전력 손실도 감소하게 되고 수전 설비 용량도 감소했죠. 그리고 역률이 높으면 어떤 페널티 때문에 요금 자체가 상승하게 되지만 개선하면 요금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앞에 살펴본 대로 설비 용량의 뭐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용량을 쓰더라도 여유분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 전력의 삼각형에서 지금 요 각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했을 때 똑같은 피상전력 얘를 길이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연장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해보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만큼의 우리가 실제 유효 전력을 썼던 것을 실제로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여유분이 더 증가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역률을 과보상할 때, 즉 콘덴서의 역할이 더 커졌을 때 우리 당연히 이것도 역률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손실이 증가하고요. 우리 이 콘덴서에 의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효과 뭐였습니까? 페란티 현상이죠. 단자 전압이 오히려 상승해 버리는 효과 이런 것들도 역률을 과보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계정기가 오동작할 수도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번에는 이제 삼상용 콘덴서 용량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Y결선에서 그때의 콘덴서 용량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Y결선으로 이렇게 세 개의 콘덴서를 결선했을 때 이 전체 콘덴서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면 이때 성간전압을 V, 이때 상전압을 우리가 E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요 하나의 우리가 용량을 계산해서 당연히 그거의 3배를 하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하나의 용량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용량 그러면 여러분들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용량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압은 지금 당연히 2가 되고요. 자, 전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의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눈 여기는 그러면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 C가 앞으로 올라가고 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 C 2제곱이 이 하나의 콘덴서의 용량인데 그것의 몇 배? 3개니까 3배를 해서 이게 Y결선일 때의 콘덴서의 용량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성간전압과 상전압 사이에는 즉 얘는 V를 그러면 루트 3으로 나눠준 것이 이 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대신에 V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한 것을 역시 제곱해서 정리해보면 여기 3으로 풀리죠. 그러니까 얘랑 약분돼 버리면서 얘는 오메가 C V제곱, 이거는 성간전압이고요. 이건 상전압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3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Y결선 기록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델타 결선으로 할 때에는 요것은 요거에 지금 사실상 몇 배? Y결선의 3배가 되는 똑같은 콘덴서를 가지고 이렇게 Y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으로 우리가 연결했을 때에는 이렇게 지금 델타 결선일 때가 Y결선일 때보다 동일한 지금 콘덴서를 가지고 3배의 충전 용량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으로 우리가 전력 개선용 콘덴서를 우리가 결선하게 되겠죠. 자, 델타 결선의 충전 용량은 Y 결선의 충전 용량의 3배가 된다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가 나오는지.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이제 V로 봐야 되니까요. 자, 전류는 전압을 여기에 임피던스인 오메가 C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해야 되니까 한 번 더 V를 곱해야 되네요. 그래서 해보면 오메가 C가 올라가면서 오메가 C V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총 몇 개?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거에 3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동일하게 성간전압을 사용할 경우에 얘가 델타 결선이 3배의 용량을 갖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죠. 다음은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때, 그쵸? 여기 전동기의 바로 그 전단의 병렬로 이 전력용 콘덴서를 델타 결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더, 그쵸?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그 전단에 여기 직렬 리액터를 이렇게 각각 연결해 주게 되고요. 방전 코일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 필기 시간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였죠. 이 직렬 리액터는 주로 제559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달게 되는데요. 그때 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5고조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다시 적어보면 5오메가 L이 되는 거죠. 이 속에는 2파이 주파수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거에 제5고조파에 해당되는 이 값과 또 5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이 값이 서로 같도록 우리가 공진 영상을 이용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결국 요거 밑으로 이렇게 5분의 1로 내려가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오메가 L이 25분의 1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결국 콘덴서 용량의 0.04 4%에 해당되는 용량을 직렬 리액터로 달아주면 되지만 그건 이론적이라는 거죠. 주파수 변동이나 경제적인 면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5에서 6%에 해당되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의 5에서 6%에 해당되는 정도의 용량을 직렬 리액터 용량으로 쓰겠다 그 얘기죠. 자, 디스차징 코일이죠. 방전 코일. 방전 코일은 여기 전력용 콘덴서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고 또 점검 시 감전 사고를 방지하고요. 또 선로에 재투입할 때 방전했기 때문에 있던 전압에 또 우리가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과전압에 걸리니까요. 그런 콘덴서의 과전압을 방지하는 역할로서 방전 코일을 두겠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 플로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는 거였죠. 그래서 분노가 생기면 패자 이렇게 오자고 그랬죠. 분노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고요. 소호 아크를 소멸시키는 거죠. 소호 리액터는 지락 아크를 소멸하는 역할을 하고요. 직렬 리액터 뭐였습니까?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리액터.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이것도 충분히 역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전류는 콘덴서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유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 얘기죠. 단자가 이완되어 있는지
또 과열 유무되어 과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용기가 발청. 발청이 뭐냐? 발청은 여러분 녹이 쓴다. 이렇게 녹이 슬어서 뭐 껍질이 이렇게 부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발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용기가 녹이 슬어서 부식되는지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또 기름이 누설되는지 역시 점검하고요. 용기가 변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덴서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용기가 변형되어져 있는 그 유물을 찾아봐야 되고요. 또 부싱이 카바가 손상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콘덴서 설비의 주요 사고의 원인은 당연히 설비 그러면 뭐 단락, 지락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겠죠. 콘덴서 설비의 모선의 단락, 지락, 또 콘덴서 설비 배선의 단락, 지락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콘덴서 소체가 파괴되거나 또 층간에 절연이 파괴된 경우 이런 것들이 설비의 주요 사고 원인이 됩니다. 자, 전동기에 개별적으로 이제 콘덴서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기 여자 현상의 발생 이유와 현상 뭐 이거에 대해서 기술해 봐라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전동기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콘덴서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동기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개별로 콘덴서를 달아둔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기에서 지금 뭐 우리가 MC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전원을 이렇게 차단하고 하면서 이 전동기를 이렇게 구동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MC를 오픈시켜 버릴 때 여기에 당연히 남아 있는 잔류 전압이 있죠. 잔류 전압 이런 것들이 다시 전동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얘가 MC가 열렸다는 얘기는 무부하 상태인데 그 무부하 세대의 전류보다도 얘가 더 큰 전류를 공급해 버려서 이쪽 전동기에 있는 단자 전압이 일시적으로 전격 전압을 초과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자기 여자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 콘덴서의 전류가 전동기의 무부하 전류보다 큰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이유 때문에 이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현상 이것을 자기 여자 현상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기 여자 현상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